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소프트웨어가 OBS 스튜디오라는 비디오 캡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제가 주로 강의 영상 찍을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디스플레이의 소스 설정을 OBS로 설정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화면 내 화면을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녹화 소스로 설정했을 때 발생하는 무한 반복 있죠. 지금 창 내부에 또 창이 있고 그 창 내부에 또 창이 있고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되고 있죠. 자, 이렇게 무한 반복되는 화면 효과가 우리가 오늘 다룰 주제인 recursion, 즉 재귀와 매우 흡사합니다. 재귀 함수는 자기 자신을 호출하여 같은 코드 블럭을 반복 실행하며 동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코드 예시를 잠시 보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재귀의 개념은 특별히 알고리즘의 한 종류로 구분되지는 않고요. 하나의 코딩 테크닉 또는 코딩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레벨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재귀적으로 함수를 호출한다. 즉 재귀 함수라는 것은 함수 내부에서 또다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것을 말하죠. 자,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function 그리고 이제 drink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이 함수 body 내부에다가 우리가 drink라는 함수를 다시 한번 호출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적인 연산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그런 패턴이에요. 자,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호출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코드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에러가 발생했어요.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예요. 자, 여러분 스택은 메모리 공간이에요. 메모리 자원은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무한대로 이 함수를 스택에 쌓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물을 마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 컵, 두 컵 계속 마시다 보면 배가 부르죠. 계속해서 100컵 또는 200컵의 물을 한 사람이 마실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수가 다른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해당 호출 정보가 이 스택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푸시가 되는 거잖아요. 함수가 작업을 마치고 반환이 될 때, 예를 들어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하고 이 함수 블럭이 있잖아요. 함수 body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function body란 말이에요. 이 function body에서 무언가가 반환이 되어야지 이 함수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수가 작업을 마치고 반환이 될 때 그 정보가 이 스택에서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금 실행한 이 drink라는 함수는 작업이 끝나지 않아요. 반환점이 없다는 말이죠. 스택 오버플로우는 이 스택 메모리 영역이 가득 차서 더 이상 함수 호출 정보를 저장할 공간이 없을 때 발생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주로 재귀 함수가 너무 많이 자기 자신을 호출해서 베이스 케이스, 즉 기본 사례에 도달하지 못하고 무한정으로 실행이 될 때 발생하는 거죠. 지금 케이스가 딱 그런 케이스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maximum call stack size exceed이라고 지금 에러 메시지가 나왔죠. 스택 메모리에 할당되어 있는 그 공간에 더 이상 이 함수 스택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귀 함수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이 베이스 케이스를 정의하는 겁니다. 모든 재귀 함수는 실행을 종료할 명확한 베이스 케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베이스 케이스를 바탕으로 함수가 무한히 자기 자신을 호출해서 이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죠. 자, 다시 코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베이스 케이스를 한번 임의적으로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물을 5번까지 최대 5번까지 마실 수 있다. 이런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에 파라미터가 하나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 5라고 해주고, 자, 그리고 여기에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자, if x가 1보다 작을 때, 그죠? 이럴 때 return을 해줘라. 그리고 이제 콘솔 창에다가 출력을 해줄게요. 배불러. 자, 이렇게 자 저장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또 에러가 발생했죠. 자, 우리가 이 재귀 단계에서의 연산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코드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지금 베이스 케이스를 보면 우리가 x가 1보다 작을 때 이 재귀를 탈출하죠. 자, 재귀 함수를 정의할 때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 재귀 단계를 올바르게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는 제가 커멘트를 해줄게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이제 베이스 케이스를 설정을 해준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recursive case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귀 단계를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5라는 인풋을 x로 전달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베이스 케이스로 x가 1보다 작을 경우를 확인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빼기 연산 작업을 넣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제 코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는 거와 같이 이제 이 drink 제기 함수가 잘 동작을 한 거죠. 지금 배불러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두 가지. 자, 제기 함수를 정의한다 라고 했을 때는, 자, 첫 번째는 베이스 케이스입니다. 하나의 조건을 걸고 이 조건의 케이스를 바탕으로 함수를 종료시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베이스 케이스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 recursive 케이스인데, 제기 단계를 우리가 이 베이스 케이스가 발동이 되려면 우리가 이 조건을 확인할 인풋을 전달을 하죠. 그럼 그 인풋이 이 베이스 케이스에 도달할 수 있게 우리가 여기서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x를 받아오면 이 x에 대해서 연산을 수행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제기 호출의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패턴의 사용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문자열 뒤집기를 종종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코딩 테스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무에서라든지 우리가 문자열을 뭐 때때로 뒤집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물론 자, 이렇게 만약에 문자열이 있다고 했을 때 이 split reverse join 패턴을 사용을 할 수도 있죠. 그죠? split reverse 그 다음에 다시 join을 사용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얘가 OLLEH죠. 자, 이렇게 반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제기를 통해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위에 있는 이 drink 같은 경우는 자, comment out 해주고, 자, 일단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얘를 reverse라고 이름을 지어주고요. 자, input 같은 경우는 str이라고 해줄게요. 자, 우리가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이 베이스 케이스가 있어야 되고 이 recursive 케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문자열을 뒤집는다. 자, HELLO라는 문자열이 있어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문자열을 다룰 때 이 각 글자를 배열의 한 요소, 그리고 이 문자열을 배열로 우리가 취급을 하잖아요. 자, 그럼 이 문자열 뒤집기의 베이스 케이스는 뭐가 될까요? 자, 바로 이 빈 문자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자열 한 글자 한 글자를 우리가 이제 제기적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str이라는 문자열이 어느 시점에서 이 빈 문자열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빈 문자열이 되는 시점을 우리가 이 베이스 케이스로 정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이스 케이스가 지금 빈 문자열로 도달하려면 우리가 이 recursive 케이스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 recursive 케이스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글자를 하나씩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한번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베이스 케이스예요. 자, 베이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string 빈 문자열일 때 바로 빈 문자열을 반환을 해라. 그리고 뭐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닐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제기적 단계죠. recursive 케이스가 들어가는 건데, 자, reverse 이 함수를 호출해주고 여기에 우리가 string에 substr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문자를 제외한, 첫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열을 이제 뒤집어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str의 첫 번째 글자예요. str char at 0 하면 이제 첫 번째 글자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HELLO를 여기에 전달을 한다면 여기에서 지금 H가 제거된 ELLO 이 네 글자만 여기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에 str 같은 경우는 ELLO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시점에 str의 첫 글자니까 이제 H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작동 방식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을 때 만약에 처음에 HELLO가 호출이 됐을 때는 여기에서 이 첫 글자를 뒤로 보내주는 거죠. 그렇죠? 이 과정을 통해서 첫 글자를 계속 뒤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ELLO가 되고 더하기 H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LLO 더하기 E 그리고 H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LO 더하기 L 더하기 E 더하기 H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O 더하기 L 더하기 L 더하기 E 더하기 H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 문자열이 되겠죠.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빈 문자열 더하기 O L L E H. 그래서 최종적으로 O L L E H 이 다섯 글자가 자 이렇게 순서가 반전된 상태로
반환이 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콘솔 출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콘솔 럭 해주고 자, 저장을 한 다음에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OLLEH 자, 이렇게 보는 것처럼 HELLO가 뒤집어진 상태로 문자열이 새로 반환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예제입니다. 이제 피보나치 수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이 피보나치 수열은 재기를 설명하기 굉장히 좋은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피보나치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숫자가 바로 앞에 두 숫자의 합인 수열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첫 숫자가 이제 0, 1 있고 그다음에 1, 2, 3, 5. 자,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을 한번 볼게요. 1을 보면 이 자기 이전에 이 두 개의 숫자의 합이에요. 그래서 0과 1의 합이죠. 그래서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2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두 숫자 1 더하기 1의 합이죠. 그래서 2가 되는 거고 3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앞에 두 개의 숫자 1 더하기 2죠. 그래서 3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5도 마찬가지죠. 바로 앞에 두 숫자 2 더하기 3 그래서 2 더하기 3 이렇게 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재기적으로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예를 들어서 fib이라고 불렀을 때 이제 fib하고 우리가 이 n의 값으로 우리가 하나의 숫자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가 전달이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5를 반환을 해야 되고 이제 그리고 이제 fib의 4 같은 경우는 이제 3이 반환이 됩니다. 그리고 fib 예를 들어 fib의 6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8이 반환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fib이라는 함수를 하나 구현을 해볼게요. 자, n을 인풋 값으로 받아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피보나치의 수열은 이 기본 사례, 이 베이스 케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n이 0일 때는 0, 그리고 n이 1일 때는 1을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만약에 1보다 작을 때 그냥 바로 n을 반환을 해라 라고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이 위에다가 커멘트를 해줄게요. 자, 베이스 케이스 같은 경우는 n이 0 또는 1일 때 n을 반환한다. 자, 이런 베이스 케이스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ecursive 케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그게 아닐 경우 자, return 자, fib 그 다음에 n-1 더하기 그리고 n-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recursive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이전 두 숫자 있죠? 이전 두 수 합을 반환을 한다. 자,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피보나치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문자열 뒤집기 함수 또는 이 drink라는 함수와는 다르게 이 한 번 recursive 케이스로 들어오게 되면 이 재기 함수가 두 번이 호출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바로 전에 있는 숫자, 그렇죠? 여기 보면 -1이죠. 그리고 그 전전에 있는 숫자, 여기 보는 것처럼 n-2입니다. 이 두 수의 합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구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실행을 한다. 콘솔 창에 출력을 해볼게요. 자, console.log fib 5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지금 결과가 5라는 값이 나왔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fib 5라고 우리가 처음에 호출을 했어요. 자, 이렇게 호출했으면은 이게 지금 첫 번째 단계잖아요. 우리가 재기적으로 이 fib이라는 함수를 두 번씩 호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 fib 5의 값을 얻기 위해서는 자, fib 4 그리고 fib 3 이 두 함수의 반환값을 합산한 값이 이 fib 5의 값이 되는 거예요. fib 4 같은 경우는 fib의 3 그리고 fib 2의 합산값이 fib 4로 반환이 되겠죠. 그리고 fib 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fib 2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fib 1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fib 1 지금 n의 값이 1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반환이 돼요. 여기서 return이 돼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반환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제 fib 2 그리고 fib 1이 되는 거고요. 2 같은 경우는 fib 1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fib 0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이제 fib 1 그리고 이제 fib 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가겠죠. 여기는 이제 fab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fab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베이스 케이스에 도달한 경우를 볼게요. 지금 여기가 베이스 케이스에 도달한 거고, 지금 여기도 도달했죠. 여기도 도달했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여기, 여기.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다시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거슬러 올라간다 또는 되돌아간다 라고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fab 1의 값은 1이죠. 그리고 fab 0의 값은 0입니다. 그래서 0과 1을 더한 값이 fab 2의 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fab 1의 값은 1, 그리고 fab 2의 값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러면 fab 3의 반환 값은 1 더하기 1인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2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지금 0이 되죠. 여기서는 0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0이 반환이 되고 1 같은 경우는 1이 반환이 되죠. 자, 그렇게 되면 0 더하기 1은 1이죠. 그래서 fab 2의 값은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ab 4의 값은 어떻게 되나요? fab 3의 반환값, fab 2의 반환값. 그래서 2 더하기 1인 3이 되는 겁니다. 자,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fab 1의 반환값은 1이죠. 0의 반환값은 0입니다. 그럼 1 더하기 0은 1이니까 fab 2의 값은 1이 되겠죠. 그리고 fab 1의 값은 1. 그래서 fab 3을 호출했을 때 1 더하기 1이죠. 그래서 2가 반환이 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fab 5 같은 경우는 fab 4의 값 3 더하기 fab 3의 값 2.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5라는 값이 반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재기함수가 이 각 단계에서 보는 것처럼 두 번씩 호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각 호출은 독립적인 이 계산 경로를 가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모든 함수 호출 있잖아요. 이 모든 함수 호출은 이 스택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fab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베이스 케이스에 도달했을 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반환값 있죠? 이 반환값이 스택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고 있죠? 값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최종 결과에 기여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재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재귀 또는 이제 recursion이라고 불리우는 이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스택 오버플로우에 대한 원인 살펴봤죠. 그리고 아까 재귀의 구조, 그리고 재기함수를 구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 두 가지 요소 있죠. 이 베이스 케이스와 recursive 케이스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재기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문제풀이도 몇 개 해봤고요. 처음에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잘 이해하고 잘 사용을 한다면 코딩 인터뷰 또는 기술 면접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제 사고 방식,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관점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